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법은 만들었는데 실제로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실천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1952년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지방선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데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58년에 지방자치 선거는 조금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전에는 시읍면장을 직선제로 뽑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를 해서 시읍면장을 뽑았다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시읍면장을 직선하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때는 한 발 더 나가서 동장이나 이장 같은 단체장들도 직선으로 뽑자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를 하게 되고 신군부가 등장을 하고 87년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실로 87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지방자치도 활짝 부활을 하게 됩니다. 전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당시 평민당의 총재께서 단식을 했는데 그 단식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지방선거를 다시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식 투쟁의 내용이 당시 정치권에 받아들여져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매번 하는 선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1년 다시 기초의회 선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광역선거도 연달아 하게 되고 95년에 드디어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주민들의 기본권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향상시키는 좋은 제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용된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나쁜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행정 과정이나 정책 과정에 한번 뛰어들어 보시죠. 그래서 목소리도 같이 내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니, 저 시청 공무원들 굉장히 뻣뻣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갔더니 뭐 예산도 별로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분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행정의 어떤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일반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대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대리인으로 선출을 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그들이 잘 우리들이 원하는 정책을 잘 만들어주길 기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는요, 사실은 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잘 이렇게 대리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아주 자발적인 모임 을 위한 어떤 하나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미의 아주 그 지방자치의 선진국처럼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조직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영미권의 커뮤니티 센터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어떤 공민관과 굉장히 그 기능상에 있어서는 유사한 그러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면요, 일종의 행정기관으로서 행정 서비스를 그냥 제공하는 그러한 이 공간, 혹은 그냥 여가를 선용하는 그런 공간, 요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주민으로서 그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그 지역의 생활 정치 혹은 생활 정책의 어떤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러 중간 매개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손쉽게 그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그런 기구 혹은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제도적 틀 안에서 지역의 현안 내 어떤 해결 과정이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의 활동의 장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민원 행정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활 정보를 여기서 획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가 선용을 위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종합적인 그야말로 생활 공간 그리고 생활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능화해서 이렇게 개념화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결 사항을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한정적 열거주의라고 하는데,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지방자치법 요번에 이제 개정된 지방자치법 47조에 지방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조례 제정 개폐 폐지, 그다음에 예산의 심의 확정, 그다음에 뭐 결산의 승인 이런 것들 다 이제 나열하고 있죠. 그게 이제 11가지이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고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있는 이외에 조례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뭐 지방의회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지방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고,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또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의결권의 어떤 범위에서 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결권에 또 한계가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규 우위의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침해 유보의 원칙,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한 한계, 뭐 사실상의 한계, 이런 한계들이 또 이 지방의회의 어떤 의결권의 한계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 구조적 특징의 첫 번째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지방정부의 형태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냥 예외 없이 광역과 기초 전부 선거를 통해서 정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신령 정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굉장히 미약합니다. 왜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의회의 구조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뭘 이렇게 방청을 자유롭게 하거나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워낙 커서 주민들과 선출직들 간의 의원과 단체장 간에 자연스럽게 옷깃을 스칠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원인이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지방 의회의 구조적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흔히 얘기할 때 미국의 지방자치를 우리가 얘기하면은 미국은 굉장히 다양하죠. 대체로 이제 기관 구성 형태가 한 4가지쯤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유형이 의회 관리관형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장의회형이 전체 과반수 이상이 됐지만, 지금은 의회 관리관형, 의회가 중심이 된 의회 관리관형이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죠. 과거에 비해서 그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상당히 넓어졌고, 또 주민들이 그 직접 지방자치에서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이번에 개정이 된 것이죠. 지방자치 단체, 지방정부의 권한도 일부 강화됐습니다.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보충성의 원리가 도입이 됐습니다. 보충성의 원리는 기초정부, 기초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걸 못하는 것은 광역정부가 하고, 광역정부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한다. 이런 게 이제 보충성의 원리인데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보충성의 원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는 것, 이것도 역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 지방정부는 상당한 정도로 행정의 영역을 넓혀왔습니다. 지방자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집권적인 시대였습니다.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이제는 자치분권형 국가, 다양한 요소를 갖고 있는 자치분권형 국가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역시도 과거에는 종속적이고 또 계층적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해야 된다. 이것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민과 관의 관계, 이거 역시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동원형 행정이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필요할 때 동원하는 이런 형태의 민과 관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참여형 행정, 더 나아가서는 협치형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참여는 주민들의 참여하는, 행정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협치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권한을 가진 참여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참여에서 협치형으로 나아가는 그런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